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권입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1차 32평형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관 부분 설명 마쳤고요. 역시 거실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현장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바닥재, 현재 보이는 바로 이 바닥재입니다. 아마 역광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방향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제가 촬영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제 천정부터 좀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워낙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은 초반에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 이 현재 바닥재가 어떤 건지 간단히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크게 평면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실이란 공간은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간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평면이 바뀔 때는 한 공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같이 물려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현재 서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전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기존에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던 공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발코니 확장됐던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신규로 단열부터 어떤 목공 작업, 바닥재부터 모든 부분들을 다 신규로 했었기 때문에 기존의 발코니 확장 공간을 재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쪽 면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널찍한 이미지월로 변해 있는 공간이긴 한데, 바로 지금 TV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왼쪽 측면의 공간, 바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코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감히 발코니 도어를 막고 전체적으로 널찍한 이미지월을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실 자체가 지금 상당히 길어요.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레이저 줄자로 촬영을 하면서 바로바로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저 끝까지가 보시면 약 5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는 5m, 폭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폭은 4.2m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거실이고요. 아무래도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존에 있던 날개벽들을 철거하면서 굉장히 뻥 뚫린 공간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간의 어떤 확장감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켰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적인 공간 구획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소파 구간도 보시면 굉장히 긴 소파가 쭉 설치가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이제 시계가 있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섹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파를 기점으로 오른쪽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이쪽은 TV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게 큰 거실을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을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복도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복도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 정면에 도어가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는 원래 기존에는 도어가 있지 않고 막혀있던 벽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방, 왼쪽에 있는 방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었는데, 그 벽체를 철거해서 이렇게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거실과 복도에서 평면적인 변경이 생겼던 부분은 총 4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발코니 확장을 재시공했다라는 것, 안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막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확장으로 인해서 운동 공간과 TV 볼 수 있는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것, 네 번째로 이 팬트리 공간을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로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이번 현장을 시공하면서 설계하면서 평면 계획을 잡았던 주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로 평면 계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평면은 말 그대로 그 공간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요소입니다, 실은. 그래서 그 공간이 크게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공간이 그런 변경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구나 라고 먼저 느끼시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제가 두 번째 파트인 마감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마감 디테일을 설명드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한 1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면서 제가 이번 현장에서 특히 마감이 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주변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 혹시 그 어떤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보시면 군데군데 굉장히 라운드가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번 거실 복도 구간에서 저희가 크게 포인트가 됐던 부분은 바로 라운드 시공입니다. 영상에서 라운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천정 부분 보시면 일단 우물 천정 부분이 전체가 라운드가 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실장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거실장도 굉장히 매끈하게 라운드가 돼서 수납까지 가능한 그런 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영상에선 조금 느끼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 거실 주방 모든 공간에 이런 실은 모서리가 다 라운드 시공이 됐습니다. 이 거실과 주방에 형성이 되는 모든 구간들의 벽체가 저희가 시공할 당시에 금속재를 삽입을 해서, 보시면 추후에 이 부분이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게끔 금속재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첨부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서리는 보통 약하기 때문에 라운드 시공을 하면 나중에 손상될 수가 있는데, 금속으로 보강을 해서 이렇게 이 공간에 몇 개 되진 않지만 총 한 5-6개 정도 되죠. 보시면 하나, 둘, 저쪽 셋, 넷, 다섯, 6개 어떤 모서리 구간을 전체 다 부드럽게 라운드 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복도 구간 설명드리면서 이 팬트리장 설명드렸었는데, 팬트리장도 보시면은 일반 도어가 아니고 상부 쪽이 이렇게 둥그렇게 라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드러운 부분들이 공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이 굉장히 편안하고 고급스럽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라운드 시공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직각으로 시공하는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보시면 이런 손잡이 하나도 이렇게 라운드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거실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보시면 문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 혹시 안 받으시나요? 일반적인 집과 이 도어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보통은 보시면 문이 있으면 문 틀이 있고 그 다음에 도어가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는 지금 보면 이 정면 벽체와 동일한 선상에 지금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선상에, 여기도 동일한 선상에. 한번 제가 도어를 열어볼까요? 네,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특별히 포인트로 했던 구간이 바로 이 거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벽면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히든 도어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첩 같은 경우도 조금은 특별한 내부로 완벽하게 삽입이 돼서 도어가 닫혔을 때는 이 공간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형태로 시공이 되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도어를 닫는 순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벽처럼 느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플랫하게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죠. 그래서 거실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면 같은 것들이 뚝뚝
평평하게 디자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의 어떤 느낌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보통 이렇게 문이 좀 뒤로 후퇴되고 문틀이 보일 수도 있지만, 보시면 전체가 다 당연히 안쪽에서는 거꾸로 문틀 공간이 이 안쪽에서는 좀 크게 보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롯이 이 복도 부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복도에서 보이는 뷰들이 아주 깔끔하게 면이 정리가 되고, 이런 볼륨감도 없이 평평하게 플랫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이 히든 도어를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어떤 방 쪽의 뷰가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조명 같은 경우는 스위치 자체를 크게 거실에서 다룰 수 있는 메인 조명 3가지는 복도등과 이 TV 앞쪽에 있는 조명, 그 다음에 우물천정 조명으로 나눠 놨고요. 왼쪽 소파 뒤쪽에 있는 저 조명 같은 경우는 운동할 수 있는 저 앞쪽 그 창호 쪽 바로 앞에 있는 조명과 이 소파 쪽 뒤쪽에 있는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정말 사용자에게 맞춰서 시공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좀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마감재, 아마 지금도 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시면서 이 집 꽤 괜찮네, 좀 고급스럽네 하는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재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떤 재료, 어떤 설계, 시공,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몰딩이 대세다라고. 보시면은 역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천정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천정 같은 경우는 전체 몰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무몰딩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몰딩 부분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냉난방 공사 중에서 에어컨 공사 같은 경우도 천정에 바로 이렇게 하나를 크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어디 모퉁이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서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공간을 조금 더 확장감 있고 개방감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정면에 보이는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LG 하우시스의 이중창 중에 슈퍼세이브 7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PVC가 255mm 정도 되는, 이 미리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체 PVC의 미리수가 약 255mm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PVC의 어떤 이 두께가 기본적으로 이 창호의 금액대를 차지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이번 24mm 슈퍼 로이 유리로 전체 시공을 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다 전체 로이 유리로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슈퍼세이브 7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손잡이입니다. 아노다이징 핸들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살짝 열어도 잘 열리고 닫히기도 잘 닫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세이브 7에서만 선택 가능한 손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 집에 가서 손잡이가 이렇게 좀 약간 동글동글하고 라인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최고급 PVC 창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큼지막한 포세린 타일로 이 벽면을 전체를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현재 보여지시는 이 타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타입이 있어요. 타일마다 이 타일은 무슨 타일 하고 이렇게 각자의 타입이 있는데, 보통 뭐 비앙코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문양이 많은 이런 형태의 포세린 타일을 스타투 아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년상제에서 구입을 했고요.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한쪽 벽면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멋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월을 만들었다는 거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천정하고 벽체 같은 경우는 현관하고 동일하게 전체 다 벤자민 무어 스커프 X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색상은 OC15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벽체를 새로 치다 보니까 이 벽체 하부 부분 같은 경우도 플랫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미리 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벽체 칠 때 같이 벽 안에 밀어 넣어서 보시면 벽에는 별도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디자인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다, 좀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바닥재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실은 이번 현장을 공사하면서 굉장히 공교롭게도 저희가 바닥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마감재들을 선택해 나간 적이 없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 현재 보여지는 이 원목마루가 메인이 돼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색감, 심지어 도어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어서 세계 최고의 원목 마루 브랜드인 가조띠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라이프 퀘르시아 피사로라는 제품입니다. 실제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가격대가 있는 바닥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두께는 15T고 가로폭이 19cm에 길이가 약 2m 정도 되는 장폭의 원목마루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바닥재는 왜 비싼 거지 하고 이제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역광이어서 바닥재가 좀 바닥재만 순수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가조띠 같은 경우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 옹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이것도 옹이고, 다 이게 굉장히 큰 어떤 크랙과 옹이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광폭과 작은 옹이들과 크랙을 포함해서 나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든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피사로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소재 자체가 사면이 다 V자 커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만나는 구간들, 이 쭉 타일이 있다고 하면 타일의 이 모서리 구간들을 커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커팅 구간 같은 경우도 모두 이제 고대 이태리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기계가 아니라 전체 다 사람이 수공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나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목 마루의 어떤 커팅, 제조, 이런 것들을 이태리 장인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서 명품을 만들고, 이 명품이 결국은 브랜드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가격대가 좀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 있을 때 정말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요. 이 바닥재에서 오는 중후한 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대가 그래도 고가다 보니까 그래도 선택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거실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웃음건축 송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